기술사관의 김정원 교수입니다. 자, 이번 주에 우리 밴드 모범 답안을 가지고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매입과 말뚝공법에 대한 종류별 시공시 유의사항을 보면요. 자, 이 페이지에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얘기하면 이 페이지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나요? 즉 종류별로 시공시 유의사항이라고 했으니까 종류를 따진다면 굴착, 그 다음에 사수, 압입에 대한 각각의 시공시 유의사항이 나와야 되겠죠. 유의사항. 왜 그러죠? 이게 분명히 시험 문제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종류별로 얘기를 하라고 했으니까 종류별로 얘기를 해야 돼요. 즉 우리가 얘기하면 이 페이지에 어떤 종류 특징, 시공시 유의사항 쓰는 것보다는 분명히 종류별로 얘기를 했으니까 각각의 시공시 유의사항을 상세하게 쓰셔야 된다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1페이지 그럼 어떤 얘기를 써야 될까요? 종류별로 시공시 유의사항을 쓰려고 한다면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뭐가 들어가야 된다? 종류 하고 특징이 들어가야 되겠죠. 종류를 먼저 열거를 하고 각각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물론 종류도 굴착, 사수, 압입 세 개만 있는 게 아니죠. 굴착 공법만 해도 여러 가지 특허 공법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 종류에 대한 부분을 열거를 하고요. 거기에 대한 부분에서 각각의 특징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플러스 알파라고 한다면 어떤 부분이 있죠? 유형적인 부분에서 순서, 원구시장 적용, 원리 뭐 이런 부분을 얘기를 꺼낼 수 있겠죠. 그래서 1페이지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게 종류하고 특징을 열거를 하고요. 그 다음에 2페이지에서는 굴착공법에 대한 유의사항, 사수공법에 대한 유의사항, 압입공법에 대한 유의사항을 쓰셔야 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께서 간과하기 쉬운 게 시방처처럼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뭐뭐 함으로, 뭐뭐 하여야 한다. 즉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되죠? 이유와 구체적인 방법 제시가 돼야 돼요. 요게 안 되면은 안 되죠. 제일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모범 답안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3페이지는 어떤 얘기가 나와야 되죠? 자, 여기서 얘기한 언급한 시공시 유의사항 중에서 자, 요 부분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메인 말뚝 공법만의 시공시 정말 유의할 사항이 뭐죠? 예를 들면 뭐 타임 이펙트를 얘기한다든가 지지력을 얘기한다든가 이런 거는 일반 말뚝에서도 중요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죠? 메인 말뚝에서만 중요한 거를 따져본다면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선단 지지력을 어떻게 증가할 건가 하는 그런 부분을 얘기를 꺼낼 수 있고요. 주면 마찰력을 어떻게 증가시킬 건가 하는 부분이 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뭐죠? 대제목의 키워드, 즉 구체적인 기법이나 공법에 대한 부분의 키워드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한번 내용을 볼까요? 종류별 시공시 유의사항 하면 1페이지의 고려사항, 그 다음에 검토 방법. 뭐 나쁘지는 않은데 1페이지의 종류 특징이 안 나오면 2페이지에서는 종류별로 유의사항 쓰기가 어렵죠. 자, 2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종류별 특징 얘기하고요. 시공 순서 했는데 정작 여기서 시험에서 물어본 종류별 시공시 유의사항이 제일 부실하다라는 거예요. 각각의 시공시 유의사항을 분명히 쓰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된다? 점수가 나올 수가 없다. 자, 여기 이제 또 내용을 한번 볼까요? 이 내용이 시방서처럼 썼는지, 즉 뭐뭐 함으로 뭐뭐 해야 한다. 즉 이유와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되는지 보려면 어떤 부분이 있어요? 그 이유와 구체적인 방법 제시가 없다라는 거죠. 자, 최종 경타 시에 선단이 교란된다. 지지력이 저하된다. 선단 확장 말뚝을 적용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이렇게 쓰시나요? 시방서에서는요. 예, 만약에 선단에 대한 어떤 지지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멘트 밀크를 주입할 때는 부배합으로 된 반죽으로 해서 한다. 이런 방법도 즉 우리가 얘기하면 주입 공법을 쓰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이에요? 컴팩션 그라우팅 즉 다짐 주입 방법을 쓴다. 이런 방법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시방서처럼 쓴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 여기 이제 3페이지 보시면 타임 이펙트 이런 얘기를 나왔는데 중요한 부분은 메인 말뚝 공법만의 대책을 쓰시라는 거예요. 즉 타임 이펙트는 실은 우리 이제 메인 말뚝 공법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말뚝에서도 다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조금 더 메인 말뚝에다가 집중을 한다면 다른 얘기를 끊을 수 있다. 즉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당초에서는 선단의 어떤 지지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멘트 밀크를 주입을 하는데 이 방법을 바꿔서 어떻게 한다? 컴팩션 그라우팅 즉 된 반죽으로 해가지고 어떤 그 지지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라는 제시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대제목에는 어떤 부분이 나와야 돼요? 현상이나 이런 부분도 나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뭐죠? 중요한 대책 기법이에요. 기법
어떤 방법을 써야 된다는 그 얘기가 중요하겠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1페이지는 종류, 2페이지는 종류별 시공식 유의사항, 3페이지에서는 메인 말뚝만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넘어가 볼까요? 자, 해양 구조물에 대한 염해 대책. 이거는 여러분께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냥 왜 염해 대책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앞에다가 단서를 줬는지, 즉 해양이라는 단서를 주고 염해를 줬는지라고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죠. 즉 무슨 얘기냐면 이 염해가 있긴 있는데 이 해양 환경에서는 어떻게 한다? 더 심각하다. 즉 우리가 얘기하면 뭐예요? 복합 열화라는 얘기예요. 즉 단일적인 요인에 의한 열화보다는 해양 환경에서는 더 염해가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해야 되냐면 염해에 대한 문제점, 원인, 대책을 할 때 대책은 어떻게 해야 돼요? 대책은 복합적 요인에 의한 열화, 즉 염해 중심의 복합 열화 대책을 수립하셔야 되겠죠. 염해 중심의 복합 열화 대책을 수립하셔야 돼요. 이런 부분을 얘기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특히나 이런 부분에서 염해 중심의 복합 열화를 얘기할 수 있는데 3페이지는 뭘 강조할 수 있나요? 막을 수가 없어요. 인간이 노화를 막을 수 있나요? 요즘에 여러분께서 TV 같은 데를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능성 화장품에 대해서 뭐 설명을 하는 거 들어보셨나요? 그 기능성 화장품이 뭐라고 강조를 하던가요? 자, 안티에이징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주름 개선제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주름이 없을 때 관리를 해야 된다 하면서 예방적 유지 보수 얘기를 하네요. 있을 때 그 어떤 열화에 대한 부분이 발현이 된 다음에 하면 벌써 늦었죠. 끝났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있다? 선제적으로 열화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 유지 보수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방적 유지 보수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면 어떤 얘기를 해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탈염을 한다든가 아니면요 알칼리 함침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한다면은 어떤 부분이에요? 예방적 유지 보수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염해 대책은 어떻게 수립해야 돼요? 단일 열화로 하시면 안 돼요. 해양 구조물이라는 분명한 어떤 심각한 또는 우리가 이제 얘기하면은 혹독한 환경에서의 대책이 필요하죠. 따라서 대책은 어떤 식으로 가야 된다? 염해 중심의 복합 열화 대책으로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3페이지는 어떤 얘기를 꺼내야 된다? 열화라는 거는 막을 수가 없으니까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어떤 방법이에요? 탈염을 이용한 어떤 예방적 유지 보수를 얘기한다든가 알칼리 함침을 통한 어떤 예방적 유지 보수를 한다든가 자산 관리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도 언급할 수 있죠. 그래서 열화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사전에 선제적으로 한다는 얘기를 강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내용을 볼까요? 자, 부식에 대한 메커니즘 좋고요. 사전조사 상황 좋아요. 그런데 이제 가급적이면은 사전조사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이게 문제점 유형이니까 사전조사는 이제 공법 유형에서 쓰는 거죠. 문제점 유형에 주의하셔서 문헌 대연검, 뭐 발생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쓰시는 게 낫겠죠. 아무래도 염해 부식 속도가 일반보다는 빠르다, 단일 열화보다는 빠르다라고 하는 염해 부식 열화에 대한 속도 얘기를 꺼낼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페이지 보겠습니다. 대책만 한번 볼까요? 대책은 화학적 침식, 알칼리, 중성화 이렇게 썼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뭘 한다고요? 염해 중심의 복합 열화예요. 즉 염해에 대한 부분에서 대책을 세우고요. 그 다음에 염해에 대한 주요 인자를 1페이지에 복합 열화에 대한 영향 인자를 얘기했다면 가장 먼저 염해에서 극단적으로 인과적 관계에 있는 게 뭐죠? 중성화죠. 그러면 중성화에 대한 대책을 염해 중심에 대한 부분에서 얘기를 꺼내고 중성화에 대한 부분에 억제 대책을 얘기를 꺼내시는 게 낫겠죠. 다 꺼낼 수는 없지만 이해되시죠? 따라서 이런 부분에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염해 중심이라는 얘기가 빠졌고요. 자, 그 다음에 3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떤 대책이 중요해요? 기술사적인 결론을 내린다. 뭐가 중요하죠? 예방적 유지 보수요. 이거를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대책에 대한 부분을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겠지만은 근본적으로 따진다면 예방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 끊을 수 있겠죠. 자, 다음 가겠습니다. 다음은 거푸집 동바리에 대한 붕괴 원인 및 안전성 확보 방안을 얘기했습니다. 자, 일단 거푸집 동바리 하면은 자, 동바리의 종류가 뭐가 있나요? 동바리는요. 자, 뭐가 있죠? 시스템 동바리도 있고요. 시스템 동바리. 그 다음에요. 파이프 서포트. 우리 이제 조금 다시 얘기하면요. 파이프 서포트, 그 다음에요 시스템 서포트, 그 다음에 강관틀 동바리. 우리가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강관 동바리도 있지만 시스템 동바리도 있고요. 강관틀 동바리도 있어요.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꺼낼 수 있는데 여기 이제 이 얘기를 꺼내시면 뭐냐면 붕괴 유발 요인이나 안전성 확보 방안은 결국은 설계나 시공일 거예요. 예, 그리고요. 여기서 이제 이 설계나 시공에 대한 대책을 얘기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기본적으로 안전 기준을 쓰셔야 돼요. 즉 예를 들자면 어떤 얘기죠? 파이프 서포트를 간다 그 얘기를 들자면은 자, 2개 이상을 사용 우리가 얘기하면 2m 이상이 될 때는 어떻게 한다? 2개 방향으로 수평으로 해가지고 수평제를 대야 된다 하는 거고요. 또는요, 예, 우리 이제 그 3개 이상을 이어서 사용 금지하는 부분도 얘기할 수 있고요. 만약에 2개를 연결한다 그러면 뭐 한다? 4개의 개소에 대한 볼트를 4개 이상에 대한 볼트를 해서 연결을 해야 된다 해서 뭐 2, 3, 4 이렇게 이제 외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안전 기준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3페이지에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생각하는 거푸집 똥발에 대한 붕괴 사고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뭔가요? 아니 이거는 재래식 어떤 재해거든요. 계속 일어나고 근절이 안 돼요. 그러면 이거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뭔가요? 이런 논리를 한번 펴보겠습니다. 소규모, 중소규모 현장에서 제일 많이 발생이 돼요. 예를 들면 50억 미만, 더 나가서는 5억 미만 이런 현장에서 많이 발생이 되고요. 거기서는 안전관리에 대한 사각지대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안전관리에 대한 사각지대에 대한 부분에서 어떻게 하나요? 지금 현재 하고 있죠. 뭐라고 있죠? 재해예방 기술지도라는 걸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재해예방 기술지도가 제대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느냐 아니면 형식적으로 어떤 서류나 교육 위주로 되고 있느냐 그 부분을 파야죠. 즉 어떤 5억 이상이나 50억 이상 미만이나 5억 미만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얘기한다면은 그 중소규모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강조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뭐가 중요하다? 기술사적인 논리적 결론 이 부분이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는 우리 이제 교량 캔틸레버의 공법에 대해서 공정별 시공계획하고 시공관리를 얘기했는데 시공계획을 얘기하기 전에 반드시 1페이지에 나와야 되는 건 뭐예요? 사전조사예요. 왜 그러냐면 모든 시공계획이라는 거는 사전조사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시공계획을 수립하는 거니까 1페이지에 나올 수 있는 건 어떤 부분이죠? 사전조사가 중요하죠. 그래서 사전조사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꺼내시고요. 그 다음에 시공계획을 어떻게 수립하라고 했냐면 여기서 공종별로 얘기했어요. 자, 그럼 공종별로 얘기하면 주요 공종을 몇 개를 얘기해보면 뭐 있죠? 주두부를 설치한다. 그 다음에 세그먼트를 설치한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측경관을 설치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키 세그먼트를 연결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시공계획을 수립하면 시공계획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어떤 계획적인 부분에서 나열을 했다고 한다면 시공관리는 어떻게 써야 될까요? 시공관리. 시공관리는 여기서 중요한 부분, 즉 중점 관리를 빼내야 되겠죠. 예를 들자면 어떻게 한다? 주두부에서는 뭘 중점적으로 관리해요? 불균형 모멘트. 그 다음에 세그먼트에서는 뭘 관리해요? 이거는 캠버 관리. 그 다음에 측경관에서는 치마 관리 또는 키세그 연결해서 연결 관리해서 중점 관리 사항을 빼서 구체적인 관리 방안을 제시해야 되겠죠. 그렇게 얘기하는데 마지막으로 한번 강조해 보겠습니다. 시공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관리 방안이 뭘까요? 가장 중요한 관리 방안. 그 부분은 생각을 해보시면 어떤 때 가장 위험하다? 예를 들자면 키 세그먼트 연결 직전에 불균형 모멘트가 가장 크고요. 키 세그먼트 연결 직전에 가장 위험성이 크다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어떤 얘기를 해요? 키 세그먼트 연결 직전에 불균형 모멘트 관리, 키 세그먼트 연결 직전에 치마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한 중점 관리 시기, 대상, 위치에 대한 부분을 특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기술사 답안을 쓰신다 그러면 논리적으로 쓰시나요? 즉 문제 존중을 해서 질문 요지를 제대로 쓰시고요. 그 질문 요지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결론을 내셨나요? 만약에 내셨다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고요. 그게 아니고 논리적인 결론이 어떤 근거 없이 나온다면 점수가 나쁠 수도 있겠습니다. 항상 무슨 얘기를 생각하신다? 논리적 결론이요. 자,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